찌는 듯한 여름 햇살이 아스팔트 위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7월의 어느 날, 수많은 젊음들을 실은 버스들이 줄지어 타이한단 PC 최대 규모의 논진 유권훈련소 정문 앞에 멈춰섰다. 앳된 얼굴들 위로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버스 문이 열리자 후텁지근한 공기와 함께 귀청을 찢을 듯한 조교들의 고함 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빨리빨리 안 내려. 꾸물거리지 마. 정신 안 차려. 이것들아. 안재민은 뻑뻑한 눈을 비비며 버스에서 내렸다. 키는 큰 편이었지만 마른 체격에 두꺼운 안경을 쓴 그는 영락없는 범생이의 모습이었다. 숨막히는 열기와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고함 소리,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똑같은 까까머리들. 21살, 대학교 2학년 철학과 학생인 그에게 이곳은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듯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었다. 무엇보다 홀로 작은 식당을 꾸리며 그의 학비를 대느라 만성폐 질환을 앓고 계신 어머니 걱정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엄마, 괜찮으셔야 할 텐데. 거기 안경. 뭘 멍하니 서 있어. 빨리 가서 내 보급품 찾아. 날카로운 목소리에 재민은 화들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다. 땅딸막한 체구에 검게 그을린 피부, 날카로운 외꺼풀 눈매 아래 눈썹엔 작은 흉터 자국이 언뜻 보였다. 입가엔 습관처럼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벌써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린다는 캉호 체올 하사였다. 그는 짐을 내려놓다 잠시 머뭇거린 다른 훈련병에게 달려들어 거의 잡아먹을 듯 윽박지르고 있었다.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여기가 내 집 안방인 줄 알아? 동작 봐라, 동작. 강하사의 폭언과 위압적인 태도에 재민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주변의 다른 훈련병들 역시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강하사의 눈치를 살피며 부산하게 움직였다. 연병장 곳곳에는 조국은 너를 믿는다. 훈련은 전투다 같은 붉은색 구호들이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걸려 있었다. 모두 똑같은 모양의 짧은 머리, 똑같은 사이즈로 지급된 듯한 어색한 군복. 개성은 철저히 지워지고 오직 훈련병이라는 번호와 계급만이 존재하는 곳. 이곳이 앞으로 재민이 몇 달간 살아가야 할 세상이었다. 정신없는 보급품 수령과 내무반 배치가 끝나고 드디어 고된 첫날 일과가 마무리될 무렵 훈련병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생활관에 모였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 눈치만 살피던 그때 옆자리에 앉은 훈련병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야, 너 아까 독사한테 찍혔냐? 표정 안 좋던데. 까무잡잡한 피부에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딱 봐도 시골 출신처럼 보이는 훈련병이었다. 그의 이름은 리동식이라고 했다. 아, 아니야. 그냥 좀 놀라서. 재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에이, 뭘 놀라. 저 인간 원래 저래. 완전 또라이야, 또라이. 동식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다. 근데 너 어디서 왔냐? 생긴 건 꼭 서울 깍쟁이 같은데. 서울 맞아. 대학 다니다 왔어. 너는? 나는 저 물결 표기 청천구도 깡촌에서 왔지. 우리 집 소 키운다. 나중에 제대하면 놀러와라. 소고기 배 터지게 구워줄게. 리동식의 허실실한 말투와 서글서글한 태도에 안재민은 조금이나마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다. 앞으로 이곳에서 어떻게 버텨야 할지, 어머니는 괜찮으실지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다. 떼약볕 아래 끝없이 이어지는 제식 훈련과 구보,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는 각계전투 훈련까지. 평소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재민에게 군사훈련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다. 체력은 금방 바닥났고 동작은 늘 어설펐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캉호 체올 하사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야, 철학 나부랭이. 자세가 그게 뭐야? 네가 지금 고뇌하는 로딩이냐? 느려 터져가지고 너 하나 때문에 소대 전체가 피곤해지잖아. 강하사는 유독 재민에게 더 가혹하게 굴었다. 그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지적인 분위기, 어딘가 모르게 어설픈 몸짓이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 듯했다. 재민은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밤마다 몰래 숨죽여 어머니께 편지를 쓰거나 짧은 통화를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강하사의 감시 때문에 편치 않았다. 편지 쓸 시간에 팔굽혀펴기나 한 번 더 해라, 안경잡이야. 어머니한테 또 꼰지르려고? 여기가 무슨 유치원인 줄 아나?
강하사의 비아냥거림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재민의 마음에 박혔다. 동기들 중 유일하게 동식만이 재민을 걱정하며 다가와 주었다. 재민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저 새끼 원래 약해 보이는 놈들한테 더 지랄이야. 고맙다, 동식아. 동식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지만 재민의 군 생활은 날이 갈수록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하사의 괴롭힘은 단순히 훈련 중의 질책을 넘어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잠시 주어진 개인 정비 시간. 재민은 생활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어머니께 편지를 쓰고 있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릴 수는 없었다. 최대한 밝고 씩씩한 척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빼곡히 편지지를 채워나갔다. 편지 말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덧붙였다. 정말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큰아버지께 연락해 볼게요. 국방부에 계신 안태준 대령님이라고. 엄마도 아시죠? 그때였다. 등 뒤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뭘 그렇게 열심히 쓰냐? 응? 애인한테 보내는 연애 편지라도 되냐? 캉호체올 하사였다. 어느새 재민의 바로 뒤까지 다가온 그는 재민이 황급히 편지지를 접는 것을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재민이 미처 가리지 못한 편지 봉투의 수신일란, 그리고 얼핏 보인 안태준 대령님이라는 글자에 잠시 머물렀다. 강하사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다. 안태준 대령? 국방부? 백이 아주 든든하시구만. 그래? 재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니라고, 그냥 아는 분이라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강호철 하사의 싸늘한 눈빛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냥. 됐어, 임마. 뭘 아니야. 강하사는 재민의 어깨를 툭 치며 비웃듯 말했다. 어쩐지 굼뜬 동작에도 깡이 있다 했더니 믿는 구석이 있었구만. 앞으로 군 생활 아주 편 물결표 하게 하겠네? 그날 이후 재민의 군 생활은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했다. 강하사는 대령 조카님이라는 비아냥거림과 함께 사사건건 재민을 걸고 넘어졌다. 훈련 성과가 조금이라도 부진하면 대령 조카라는 놈이 이 모양이냐? 내 큰아버지는 너 같은 놈이 조카인 거 아시냐? 는 폭언을 퍼부었다. 심지어 다른 훈련병들 앞에서 재민의 어설픈 동작을 따라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자, 다들 봐라. 우리 철학자 나으리, 안태준 대령님 조카 되시는 안재민 훈련병의 시범이다. 재민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더 비참한 것은 강하사의 괴롭힘이 단순히 언어폭력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재민에게 일부러 가장 더럽고 힘든 작업을 떠맡겼다. 화장실 청소, 그것도 가장 지저분한 구역 청소는 거의 재민의 전담이 되었다. 무거운 탄약 상자를 옮기거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에도 의뢰 재민이 첫 번째로 불려나갔다. 어이, 안 대령 조카. 이런 굳은 일은 원래 빽 없는 놈들이 하는 건데 네가 솔선수범해야지, 안 그래? 식사 시간에도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강하사는 일부러 재민의 식판을 흘겨보며 트집을 잡았다. 뭘 그렇게 깨작거리냐? 입맛이 없으셔? 큰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맛있는 거 좀 보내달라고 하지? 심지어 어머니와의 통화 시간마저 방해했다.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줄을 서 있는 재민을 발견하면 괜히 불러내 얼토당토않는 이유로 얼차려를 주거나 통화 시간을 다 빼앗아 버리기 일쑤였다. 훈련병이 무슨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해? 여기가 내 집이야? 재민은 점점 더 위축되고 고립되어 갔다. 몇몇 동기들은 강하사의 눈치를 보며 재민을 피했고 일부는 강하사의 행동에 동조하며 은근히 재민을 따돌렸다. 오직 리 동식만이 변함없이 재민의 곁을 지켜주었다. 재민아, 괜찮냐? 저 독사 새끼 진짜 너무하네. 동식은 쉬는 시간 틈틈이 재민에게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 괜찮아. 재민은 힘없이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힘들면 나한테라도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동식은 재민의 어깨를 툭툭 치며 위로했다. 한편 생활관에는 강하사와 같은 계급인 김민수 중사도 있었다. 그는 강하사의 도 넘은 행동을 여러 번 목격했지만 직접 나서서 제지하지는 않았다. 강하사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다만 안타까운 눈빛으로 재민을 지켜볼 뿐이었다. 띵한. 재민은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몰래 눈물을 삼켰다. 어머니께 힘든 내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를 더욱 절망하게 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전화 너머로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불안했지만 차마 자세히 여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점호 시간 직전 갑자기 행정반에서 재민을 찾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민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행정반으로 달려갔다. 행정반에는 중대장과 김민수 중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김 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재민 훈련병. 집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께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한다. 폐렴 증상이 악화돼서 지금 위독하시다고. 재민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가요? 위독하시다니요? 재민은 거의 울먹이며 되물었다. 숨이 턱 막히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다. 일단 진정하고 중대장님께 보고드렸고 급히 휴가 절차를 밟고 있다. 최대한 빨리 집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할 테니. 김 중사가 재민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니.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동안 재민은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휴가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서류를 준비하고 결제를 받고 차량을 배정받는데 시간이 걸렸다. 초조함에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때 강우철 하사가 행정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재민과 심각한 표정의 중대장 김 중사를 번갈아 보더니 특유의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어이구, 안 대령 조카님. 또 무슨 사고 치셨나? 중대장이 눈살을 찌푸리며 제지했다. 강하사, 지금 그럴 상황 아니다. 안재민 훈련병 어머니께서 위독하셔서 청원 휴가를. 강하사는 중대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의심과 조롱이 가득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또 쇼하는 거 아닙니까? 저놈 저거 꾀병 부려서 휴가 나가려는 수작 같은데요? 강하사. 중대장이 언성을 높였지만 강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민에게 다가섰다. 야, 안재민. 너 솔직히 말해봐. 내 엄마 아프다는 거 다 거짓말이지? 훈련받기 싫으니까 꾀부리는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재민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절망감을 느꼈다.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고 계신데 이 인간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저희 어머니 위독하세요. 제발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재민은 울부짖듯 애원했다. 시끄러. 어디서 큰 소리야. 내까진 놈이 휴가 나갈 자격이나 있는 줄 알아? 평소 행실을 보면 뻔하지. 훈련은 요리조리 빼먹으려고 하고 툭하면 아프다고 징징대고. 이번에도 틀림없이 뻥이야. 강하사는 아귀에 찬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중대장님, 저런 놈은 휴가 보내주면 안 됩니다. 군 기강이 해이해집니다. 능한. 중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강하사의 말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규정상 필요한 절차와 확인 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강하사는 평소에도 징계 전력이 있는 문제 병사들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기에 그의 주장을 완전히 묵살하기도 애매했다. 일단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고. 중대장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재민은 절망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강하사의 악의적인 방해 때문에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아 흐느꼈다. 김민수 중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재민의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행정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김 중사가 전화를 받았고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재민에게 말했다. 재민아,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어머님께서 방금 운명하셨다고.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재민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야. 거짓말. 우리 엄마가 왜? 재민은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울음소리는 텅 빈 행정반 복도를 울리며 처절하게 퍼져나갔다. 강우철 하사는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행정반을 나가버렸다. 그의 뒷모습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음 날
재민은 넉나간 사람처럼 검은 상복으로 갈아입고 부대를 나섰다. 동식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배웅해 주었지만 재민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슬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강우철 하사에 대한 사무치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장례식장에는 이미 많은 조문객들이 와 있었다. 친척들, 어머니 식당의 단골 손님들, 그리고 몇몇 군복 입은 사람들. 그 중에는 재민의 큰아버지 안태준 대령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재민은 안 대령을 보자마자 참았던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나왔다. 그는 안 대령에게 달려가 울부짖었다. 큰아버지, 다 큰아버지 때문이에요. 제가 엄마 마지막도 못 지키게 된 거 다 큰아버지 때문이라고요. 재민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장례식장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재민과 안 대령을 바라보았다. 특히 안 대령과 함께 조문을 온 듯한 부대 관계자 몇몇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안태준 대령은 예상치 못한 조카의 격한 반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재민의 팔을 붙잡았다. 재민아, 일단 진정하고 이리 와서 얘기 좀 하자. 안 대령은 재민을 조용한 휴게실로 데리고 갔다. 마주 앉은 재민은 여전히 분노와 슬픔에 차 씩씩거리고 있었다. 띵한, 재민아,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나도 안다. 하지만 안 대령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엄격함 대신 깊은 슬픔과 자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실은 내 어머니께서 입대 전에 나에게 따로 부탁을 하셨었다. 엄마가요? 무슨 부탁을? 재민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반문했다. 네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너무 곱게만 자라서 혹시라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나에게 네가 좀 더 강인해질 수 있도록 부대 지휘관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필요하다면 엄하게 다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 안 대령은 말을 잇는 동안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재민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내 어머니의 그 마음을 헤아려 논산훈련소 지휘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 조카가 몸이 약하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군인으로서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만 전했을 뿐이다. 그저 원칙적인 수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였지 결코 네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네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몰랐다. 그 강우철이라는 하사 놈이 내 부탁을 그런 식으로 악용했을 줄은. 안 대령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내 어머니의 부탁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정말 미안하다, 재민아. 이 못난 큰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재민은 망연자실했다. 큰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 앞에서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오해와 잘못된 관심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 강우철 하사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큰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영영 잃었다는 슬픔이 더욱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가슴을 후려쳤다. 큰아버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아버지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안 대령은 아무 말 없이 조카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어깨 위로 늦게나마 깨달은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졌다.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안태준 대령은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훈련소 지휘관에게 다시 연락했고 이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조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장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재민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이전의 나약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시련도 이겨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띵한, 재민이 없는 사이 논산훈련소는 발칵 뒤집혀 있었다. 안태준 대령의 전화 한 통과 함께 그동안 안재민 훈련병이 겪었던 부당한 가혹 행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대 전체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었고 많은 훈련병들이 재민이 겪었던 일들을 증언했다. 특히 이동식과 김민수 중사의 구체적인 증언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우철 하사는 즉시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군 감찰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과거 행적까지 낱낱이 파헤쳐졌고 결국 그는 불명예 제대는 물론 법적 처벌까지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재민을 암묵적으로 따돌리거나 강 하사의 행동에 동조했던 몇몇 훈련병들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재민이 복귀했을 때 생활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동기들은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대했다. 특히 이동식은 재민의 곁을 지키며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재민아, 힘내라. 내 잘못 아니야. 고맙다, 동식아. 재민은 다시 훈련에 복귀했다. 여전히 훈련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부당함에 순응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죽음과 큰아버지의 진심은 그에게 고통과 함께 강인함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매 순간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훈련에 임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시간이 흘러 혹독하기로 유명한 유격 훈련 기간이 다가왔다. 진흙탕을 구르고 높은 장애물을 넘고 밤샘 행군까지 이어지는 극한의 훈련이었다. 많은 훈련병들이 힘들어했지만 재민은 묵묵히 모든 훈련을 소화해냈다. 예전 같았으면 가장 먼저 지쳐 쓰러졌을 그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뒤처지는 동기들을 격려하며 함께 나아갔다. 조금만 더 힘내자. 그의 변화된 모습에 동기들은 물론 교관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김민수 중사는 재민을 볼 때마다 미안함과 대견함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유격 훈련 마지막 날 밤 완전 군장을 하고 끝없이 이어진 야간 행군 끝에 목적지인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재민은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큰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저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몇 주 뒤 훈련소 생활도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훈련소를 찾았다. 안태준 대령이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면회가 아닌 개인적인 방문이었다. 대대장은 물론 중대장과 소대장까지 모두 뛰쳐나와 예를 갖췄지만 안 대령은 손을 저으며 그들을 만류했다. 능한, 허허, 다들 뭘 그렇게 긴장하고 그러나? 그냥 조카 녀석 얼굴이나 잠깐 보러 온 것뿐인데. 안 대령은 특유의 근엄함 속에서도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재민을 불러 함께 PX로 향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안 대령이었다. 재민아, 요즘은 지낼 만하냐? 네, 괜찮습니다. 덕분에. 재민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다행이구나. 안 대령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그 강우철이라는 놈은 얼마 전에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다. 아마 민간 법정에도 서게 될 거다. 점점점. 재민은 아무 말 없이 PX 냉장고의 불빛만 바라보았다. 복수심보다는 허탈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앞으로도 힘든 일 있거나 부당한 일을 겪게 되면 언제든 나에게 말하거라.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안 대령은 재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으로 말했다. 그는 재민뿐 아니라 마침 PX에 있던 다른 훈련병들에게도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한턱 내며 잠시나마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재민은 큰아버지의 이런 관심이 여전히 부담스러웠다. 그의 방문이 또다시 부대에 불필요한 파장을 일으키거나 동기들 사이에서 자신을 특별 대우받는 존재로 만들까 봐 걱정되었다. 큰아버지, 죄송하지만 다음부터는 안 오시면 안 될까요? 재민은 어렵게 말을 꺼냈다. 안 대령은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재민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씁쓸하게 웃었다. 허허, 이 녀석 봐라. 내가 오는 게 그렇게 싫으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큰아버지 오시면 부대 전체가 너무 긴장하고 저 때문에 다들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알겠다, 내 마음. 걱정 마라. 이제는 내가 알아서 조용히 다녀가거나 네가 휴가 나올 때 보도록 하마. 안 대령은 재민의 마음을 헤아려 약속했다. 그 후로 안 대령은 직접 부대를 방문하는 대신 재민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거나 휴가 나온 재민을 집으로 불러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며 조용히 조카를 응원했다.
딱딱하고 엄격해 보였던 큰아버지의 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한 진심을 느끼며 재민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시간은 흘러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녁날이 밝았다. 길고 길었던 훈련소에서의 마지막 아침이었다. 재민은 정든 동기들, 특히 끝까지 곁을 지켜준 동식이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김민수 중사도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해 주었다. 안재민 병장, 그동안 고생 많았다. 사회에 나가서도 건강하고 네가 원하는 일 꼭 이루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중사님. Tiến Hàn. 재민은 마지막으로 의병소를 통과하며 정든 훈련소를 돌아보았다. 입소하던 날의 두려움과 막막함, 훈련의 고통, 강 하사에게 당했던 억울함과 분노, 어머니를 잃은 슬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얻은 성장과 동기에 수많은 감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표정은 밝았다. 더 이상 나약하고 소심했던 철학과 학생 안재민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강인함과 책임감을 갖춘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이었다. 저녁 후 재민은 복학하여 학업에 다시 열중했다. 군 생활 동안 겪었던 경험들은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었다. 그는 더 이상 책 속에만 파묻혀 사는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배운 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가끔 동식이와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군대 시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다. 동식 역시 사회에 잘 적응하여 고향에서 건실한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큰아버지 안태준 대령과도 꾸준히 연락하며 진정한 가족의 정을 나누었다. 안 대령은 때로는 엄격한 조언자로, 때로는 든든한 후원자로 재민의 곁을 지켜주었다. 어느 날 재민은 대학신문에 부조리에 맞서는 용기라는 주제로 자신의 군 생활 경험을 담담하게 풀어낸 글을 기고했다. 그의 글은 많은 학생들에게 큰 공감과 울림을 주었고 그는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학생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재민아, 너 정말 대단하다. 오랜만에 만난 동식이가 신문을 흔들며 말했다. 별거 아니야. 재민은 쑥스럽게 웃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어떤 확신과 차분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군 생활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통해 얻은 내면의 힘으로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새로운 장을 힘차게 열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친구와 가족이 있었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